심장부 마천루 25층에서 내려다보는 월요일 아침의 풍경은 거대한 비극에 같습니다.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보이는 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거대한 회로 기판 위를 질주하는 전자의 흐름과 다를 바 없는 무기질적인 이동입니다. 회색빛 아스팔트 위를 점령한 수천 대의 차량들이 내뿜는 붉은 미등의 행렬, 지하철역 출구라는 좁은 자궁에서 쉴 새 없이 토해져 나오는 검은 수트의 군상들, 그들의 손에 들린 영혼 없는 카페인 덩어리와 귀를 틀어막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철저하게 계산된 고립의 의식이자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세련된 형태의 감옥입니다. 당신 또한 저 아래 보이지 않는 채찍에 맞으며 엑셀 시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는 수많은 부속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인이라 자부하며 눈에 보이는 숫자와 통장 장호, 그리고 사회가 규정한 성공의 잣대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믿는 당신의 그 견고한 오만함이 바로 이 글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의 차가운 액정을 들여다보며 무의미한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다가올 주말의 데이트를 위해 상대방의 프로필을 분석하고 성공 확률을 계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당신이 그토록 신봉하는 이성과 논리, 그 차가운 뇌의 작용이야말로 당신을 사랑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드는 원흉이자 당신의 삶을 건조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린 주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연을 혐오하고 필연을 조작하려 듭니다. 모든 결과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어야 하고 모든 투자에는 확실한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하며 남녀 간의 만남조차 효율적인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개팅에 나가기 전 상대방의 직업과 학벌, 집안 배경을 엑셀 파일처럼 머릿속에 정리하고 어떤 대화 주제가 상대방의 호감을 살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마치 기업 인수합병을 준비하는 전략기획실 직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만남에서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영혼이 뿌리째 흔들리는 전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서 우주가 당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그 압도적인 공포와 환희,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잘난 이성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인과율의 법칙이 당신의 직관을 거세하고 영혼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데이터를 믿느라 운명을 보지 못하고 알고리즘을 숭배하느라 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능적인 무신론자나 다름없습니다. 칼 융이 경고했듯 합리주의라는 태양 아래 너무 오래 노출된 현대인은 그림자를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문득 누군가가 사무치게 떠올라 견딜 수 없어질 때, 거짓말처럼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던 순간을, 당신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무심코 창밖을 보았을 때, 당신이 며칠 전 꿈에서 보았던 간판이나 숫자가 현실에 그대로 현현하는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그저 우연의 일치 혹은 통계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낮은 확률의 사건이라 치부하며 가볍게 웃어 넘겼을 것입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따위의 식상한 속담이나 읊조리며 우주가 당신에게 보낸 가장 강력한 초대장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들겠지만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의미의 영역입니다. 융은 그것을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를 초월하여 내면의 심리적 상태와 외부의 물리적 사건이 의미 있게 일치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넘어선 비인과적 연결 원리가 작동하는 찰나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숭배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이 암호들이야말로 당신이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단일한 세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에 멀어버렸고 당신의 직관은 퇴화하여 꼬리뼈처럼 흔적만 남았습니다. 당신은 마치 우주가 매일 아침 당신의 문 앞에 배달하는 수천 통의 편지를 봉투조차 뜯어보지 않고 소각장으로 보내버리는 어리석은 수취인과 같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지도가 들어있고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진정한 사랑의 암호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건 비논리적이야, 이건 증명할 수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스스로의 눈을 찌르고 귀를 막습니다. 여자들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연봉이 부족해서도, 당신의 키가 작아서도, 당신의 외모가 수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대화는 정보의 교환일 뿐 영혼의 공명이 아니며 당신의 눈빛은 상대를 관찰할 뿐 상대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자를 볼 때 그녀의 무의식이 보내는 파동을 읽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그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만을 생각합니다. 얄팍한 연애 지침서나 픽업 아티스트들이 가르쳐준 기술들, 심리학 서적에서 읽은 미러링 기법들, 그런 것들로 상대방의 호감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의 그 오만함이 여자를 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무의식의 바다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녀들은 논리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감지합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미소 짓고 있어도 내면에서는 불안에 떨며 다음 대사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그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정복해야 할 목표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들의 무의식은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마네킹이 마주 앉아 최고급 와인을 마신들,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두 개의 고독이 스쳐 지나가는 교통사고 혹은 욕망을 가장한 비즈니스 미팅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비참한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오만방자한 이성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한다는 그 천박한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 무의식은 빙산의 거대한 몸통이며 융이 말했듯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막연한 그리움, 알 수 없는 불안, 꿈속에 나타나는 기이한 상징들, 이 모든 것은 뇌의 화학작용이 만들어낸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잊혀진 신들의 목소리이며 당신이 잃어버린 영혼의 반쪽을 찾아가게 만드는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카페에 앉아있을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가 마치 당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10년 전의 기억을 강렬하게 소환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후각적 자극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신호를 해독할 수 있는 주파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데이터에 중독되어 직관을 잃었고 안전함을 추구하다가 신비를 거세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이 철저한 계획에 이루어졌습니까?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난 것,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혹은 당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지난 사랑, 그 모든 것은 예고 없이 논리적 인과관계를 비웃으며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당신을 덮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삶은 당신이 작성한 기획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사랑 앞에서만 유독 엔지니어가 되려 합니까? 왜 감정의 파도를 통제하려 하고 인연의 흐름을 댐으로 막으려 합니까? 당신이 통제하려 할수록 당신의 내면 속 여성성인 아니마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고 당신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마르다고 비명을 지르는 꼴이 됩니다. 진정한 리얼리스트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얼리스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현실을 움직이고 있음을 꿰뚫어 보는 자입니다. 강남의 빌딩 숲, 이 차가운 유리와 강철의 감옥 속에서도 별들은 여전히 운행하고 있고 지하철의 소음 속에서도 영혼의 속삭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당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계일 뿐이고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한 연산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상식이라는 것들을, 당신을 지배해온 그 얄팍한 논리들을, 당신의 논리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당신의 분석이 당신에게 뜨거운 밤을 선물해 주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혼자이고 여전히 춥습니다. 이제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놓쳐버린 수많은 신호들,
당신이 무시해버린 직관의 경고들, 당신이 비웃었던 운명의 장난들이 사실은 당신을 구원하려던 동화줄이었음을,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에서 당신은 작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배우입니다. 하지만 대본을 읽을 줄 모르는 배우는 무대 위에서 길을 잃고 우스꽝스러운 몸짓만 반복할 뿐입니다. 제3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여자의 겉모습을 스캔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의 눈으로 그녀와 당신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류를 감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은 구글 검색창이나 데이팅 앱의 알고리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 속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에 마주친 누군가의 눈빛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봉투를 뜯으십시오. 내용물을 확인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다스럽고 훨씬 더 집요하게 당신을 사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귀를 막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장 해제된 순간, 논리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마주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의 넌 사이는 멈추지 않고 전멸하며 타인들의 행복은 마치 당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쇼윈도 너머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난 자존심을 부여잡고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어느 골목길의 어귀나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한강 다리 위에서 흐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견고할 것이라 믿었던 직장에서의 해고통보, 영원할 것이라 맹세했던 연인의 싸늘한 이별 선언, 혹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정체불명의 허무함이 당신을 덮쳤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실패라고 부르며 세상을 원망하고 신을 저주하겠지만 나는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며 당신의 그 처절한 몰락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두껍고 오만한 자아의 껍질에 비로소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궤도가 이탈하고 예측 가능했던 삶의 시나리오가 불타버린 이 재앙의 현장이야말로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노골적인 러브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 거대한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논리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만 비로소 진정한 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갈융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동시성 현상은 결코 평온하고 안락한 일상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엑셀 시트를 채우며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거나 주말에 어떤 맛집을 갈지 고민하는 그따위 시시한 의식 상태에서는 우주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비대한 자아가 그 잘난 이성이 우주의 주파수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밀도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당신의 영혼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의식의 문턱이 낮아지는 순간, 즉 당신이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틈을 타 무의식의 거대한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붕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당신이라는 소우주와 대우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는 개벽의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남성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독한 술을 마시거나 의미 없는 원나잇 스탠드에 탐닉하거나 혹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떠나간 여자의 흔적을 스토킹하는 추태를 부립니다. 그들은 이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러 왔다고 믿지만 사실 그 고통은 당신을 깨우러 온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당신의 무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혼란의 파도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차가운 눈으로 그 파도의 결을 응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하고도 초현실적인 현상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누군가가 조작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들이 당신 주변에서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체스판 위에 개입하여 말들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며 아무도 없는 새벽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10년 전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 흘러나오던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희귀한 올드 재즈 넘버가 스피커를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멎을 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당신의 이성은 이것을 그저 우연히 선곡된 재생 목록이라고,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축소하려 들겠지만 당신의 직관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무치는 그리움이라는 심리적 에너지가 물리적 현실을 왜곡하여 그 노래를 소환해낸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서점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 갑자기 책장에서 책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이 무심코 그 책을 집어들었을 때 펼쳐진 페이지의 첫 문장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중력의 작용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융이 상담하던 한 환자는 자신의 꿈에 나온 황금 풍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현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황금색에 가까운 딱정벌레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심리적 사실이 외부의 물리적 사실과 조응하여 사건으로 구체화되는 창조적 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하면 외부 세계도 반드시 그에 반응하여 재배열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네가 알고 있던 세상은 가짜다. 진짜 세상으로 들어와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고통은 우주적인 질서 안에서 필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변화하라. 이 신호를 읽어내는 남자만이 개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런 남자를 알아봅니다. 인생의 풍패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난파선 같은 남자가 아니라 그 태풍의 눈 속에서 고요하게 운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질서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선장 같은 남자에게 매혹됩니다. 그런 남자에게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돈으로 바른 명품 수트나 성형외과에서 깎아낸 얼굴이 주는 얄팍한 매력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을 울리는 중력입니다. 당신이 위기의 순간에 여자에게 찌질하게 매달리거나 술에 취해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대신 침묵하며 이 동시성의 신호를 관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아니마가 깨어납니다. 당신이 외부의 여성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여성성과 대화를 시작할 때 역설적으로 현실의 여성들이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녀들에게 결핍을 채워달라고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해석하고 주재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남자의 거대한 세계관 속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며 운명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당신과 묶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동시성을 읽어내고 우주의 징조들을 해석하며 나는 너를 만날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할 때 그녀는 당신에게서 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것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박살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버린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우주는 지금 당신의 문을 부수고 들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너는 끝났다고 속삭이겠지만 당신의 깊은 곳에 있는 직관은 당신에게 눈을 뜨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거리를 걸으며 간판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조각을 엿들으십시오. 무심코 켠 TV 뉴스, 라디오의 가사, 꽉 막힌 도로, 위압차의 번호판,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적힌 시구절,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암호문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녀가 정말 당신의 운명이라면 우주는 반드시 당신이 도망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가장 기이한 형태로 그녀를 당신 앞에 다시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혹은 그녀보다 더 당신의 영혼의 지도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연을
당신의 발치에 떨어뜨려 줄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연금술의 비밀이자 현대 물리학이 밝혀내고 있는 이 거대한 홀로그램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흐름을 신뢰하고 공포 대신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자아가 무너진 폐허, 바로 그것이 신성한 접촉이 일어나는 성소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앞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율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드라마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시끄러운 이성의 스위치를 끄고 예민한 감각에 더듬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주가 당신에게 건네는 그 은밀하고도 위대한 농담을 알아듣고 피식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유, 그 초월적인 태도야말로 당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릴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환영하십시오. 불확실성을 껴안으십시오. 당신이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버릴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통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리얼리스트가 당신에게 전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흑마술이자 운명을 경영하는 자들의 비밀스러운 매뉴얼입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당신 앞에 놓인 그 기이한 징조들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서 번의 서신을 통해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단순한 물질의 집합체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그리고 당신의 고통이 무의미한 형벌이 아니라 거대한 각성의 전조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이제 당신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낡고 부러진 노를 놓으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거친 한강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팔이 부서져라 노를 저어왔을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결핍이라고 느끼는 그 모든 영혼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발버둥 쳤던 당신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포를 향해 거꾸로 헤엄치는 연어처럼 처절하고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당신의 승모근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있고 당신의 눈은 불안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당신의 입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그 노력, 당신이 현대사회의 미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처절한 의지가 역설적으로 당신을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운명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힘을 줄수록, 당신이 여자를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려 할수록 당신의 주파수는 결핍과 강박이라는 가장 매력 없는 파장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여자는 귀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녀들의 무의식은 당신의 모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땀 냄새 섞인 조급함과 당신의 미소 뒤에 숨겨진 굶주린 짐승의 악취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세련된 멘트를 날리고, 아무리 완벽한 데이트 코스를 짠다고 해도 당신의 영혼이 제발 나를 사랑해줘,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고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거운 에너지가 그녀를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흐름을 탑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의라고 부르고 융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의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패배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우주의 질서인 단일한 세계에 자신의 리듬을 동기화시키는 고도의 정신적 기술이자 예술입니다. 강남의 대로변에 서서 질주하는 자동차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그 자동차들을 맨몸으로 막으려 든다면 당신은 비참하게 치여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맞춰 올라탄다면 당신은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여자를 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자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중력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픽업 아티스트들이 가르치는 얄팍한 기술, 즉 여자의 심리를 조작하고 가치를 깎아내리며 불안을 유도하는 등의 잡스러운 기교는 장난감을 원하는 어린아이에게나 통하는 저급한 수작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읽는 자입니다. 그는 징조를 읽고 공기를 읽고 침묵을 읽습니다. 그는 억지로 약속을 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억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직관이 지금이다라고 속삭일 때까지 완벽한 정지 상태로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고요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주가 신호를 보낼 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타이밍이 도래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움직입니다. 그때 그의 행동은 칼날처럼 예리하고 바람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여자가 바라는 남자는 자신의 불안을 해소해줄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 같은 남자, 즉 자신의 운명을 확신하는 남자입니다. 당신이 동실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들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남자라면 당신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당신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미래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들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는 여자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가 걷는 길목마다 여자들이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사의 원리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 즉 아니무스를 현실의 남성에게 투사하는데 대부분의 찌질한 남자들은 그 거대한 환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주적 질서와 연결된 남자라면 당신은 그녀의 투사를 받아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보는 순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인력에 이끌려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 당신에게 귀속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단순한 안전함을 넘어서는 운명의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스마트폰을 쥐고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지 않는 모습을,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그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당신의 모습을, 대신 당신은 고요한 서재에 앉아 혹은 붐비는 카페의 창가에 앉아 세상을 관조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어젯밤 꿈에 나타난 붉은 장미가, 그리고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곧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준비합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났던 연인이 돌아올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영혼의 향초를 피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연을 가장하여 그녀가 당신 앞에 나타났을 때, 혹은 썸을 타던 그녀가 갑자기 당신에게 연락을 해왔을 때 당신은 놀라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얄팍한 밀당을 하거나 계산된 멘트를 날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한마디를 건넬 뿐입니다. 올 줄 알고 있었어. 우주가 이미 나에게 말해줬거든. 이 말은 단순한 작업 멘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와 당신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확인하는 선언이자 당신의 세계로 그녀를 초대하는 입국 심사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이성은 마비되고 그녀의 영혼은 전율합니다. 그녀는 느낍니다. 이 남자는 다르다. 이 남자는 나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보고 있구나. 이 남자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 위에 서 있구나. 그때 비로소 게임은 끝납니다. 아니,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찾아와 깃드는 성소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남자는 여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운명의 여신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 수천만 개의 욕망이 뒤엉킨 이 카오스 속에서도 별들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서울 리얼리스트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기적을 그저 담담하게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그것을 믿는 크기만큼만 존재합니다. 당신의 등 뒤를 스치는 바람이 느껴집니까? 그것은 단순한 기류의 이동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의 등을 떠밀며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가라, 이제 너의 시간이다라고. 두려움을 먹이 삼아 자라나는 괴물이 되지 말고 두려움조차 즐기며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왕관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왕좌에 앉아 당신의 왕국으로 걸어 들어오는 여왕을 맞이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이자 당신이 이 차가운 도시에서 살아남아 끝내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기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니, 행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운명이 있으니까요.